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시전략 학교계획 김민규 소장입니다. 자, 2028 대학 이것만은 알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5등급제에서 내신 등급이 이렇게 9등급제로는 변환돼서 이러이러한 학과 지원을 가능하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4월 30일 날 2028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대학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요한 대학들 위주로 어떻게 전형이 바뀌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는 수시 모집이 2027에는 59.5% 모집을 했다가 2028에는 65.7%로 정시보다는 수시의 모집 인원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폐지했고요. 추천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균형과 일반 재전형의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지역균형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교과 역량평가의 비중을 일반 전형의 경우에 20%였다가 정시에요 20%였었는데 40%로 확대하면서 그동안에는 A, B, C 세 단계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6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자, 일부는 만약에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 6단계 평가보다도 더 못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라든가 학생부의 어떤 중요도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는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에도 우선은 학교당 3명을 추천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모집 인원도 증가했고요. 그러다 보니 면접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학교의 취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만약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좀 준비한 다음에는 면접 준비를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전형뿐만이 아니라 지역균형 전형도 그냥 서울대 지역균형은 수능체제도 없기 때문에 수능체제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면접을 좀 미리 일찍 한번 접해보고 그렇게 연습하는 그런 어떤 훈련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도 마찬가지로 수시 모집 인원이 56.9%에서 66.2%로 증가를 했습니다. 교과 전형 추천 전형의 전형 방법이 바뀌었는데 지금 1단계에서는 교과 성적으로 5배수를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서류평가 20%를 반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활동우수 전형은 국제형에서 국내고 모집 전형을 일부 흡수를 해서 종합인재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인재 면접 비율을 30%로 축소를 하는데 자, 면접 비율이 40%건 50%건 30%건 큰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러면 1단계에서 거의 서류 점수는 비슷하기 때문에 면접 비율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면접에서 좀 많이 당락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없는 탐구 인재를 신설을 했습니다. 자, 탐구 인재다라고 하는 전형의 명칭부터 보면은 이것은 일반고보다는 아무래도 특목 자사고, 탐구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겠다. 이런 전형의 취지를 읽히고요. 면접을 40% 적용을 한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만 하더라도 전형의 성격이 명확합니다. 일반고 학생은 어디로 들어와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들어와라. 그 대신 내신만 믿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일정 부분 서류를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자신 있는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은 종합인재로 들어와라. 그리고 학생부 관리를 잘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탐구 인재 쪽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전형의 성격이 명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정시 모집에서도 학생부 종합평가 10%를 반영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고려대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율을 보면은 학업 우수형이 조금
인원은 감소시켰고요. 그런데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인원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도 소폭 증가를 했고요. 계열 적합형도 인원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7과는 모집 인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고려대는 서울대처럼 의대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를 폐지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이렇게 좀 파악하고 싶은데요. 서울대 지원하는 최상위권 학생들, 서울대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지원자 풀은 겹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대에서 아쉽게 탈락한 학생들을 자, 고려대에서 흡수하겠다. 이렇게 좀 전형 설계가 읽혀지고요. 그 다음에 학업우수형 전형에서는 면접을 부활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능 최저를 다소 완화했는데 4개합 9예요. 지금 현재는 4개합 8이었고요. 그런데 이거는 4개합 9 완화, 이거 맞추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면접을 부활시켰는데 이 면접 부활의 의미가 수능 후 면접이에요. 그럼 과거 2024학년도까지는 고려대가 학업우수 전형에서 면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5학년도에 면접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면접이 있었을 때는 수시 납치 대비하기 위한 보험 전형이 바로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이었어요. 종합전형이었거든요. 그런데 면접이 폐지되다 보니까 이거 나 수시에서 고려대 납치되면 어떡해? 왜 그러냐면 면접에 1단계 합격하면 5배수니까 합격하면 면접 합격했다라고 하더라도 수능 후이기 때문에 나 면접 안 갈 거야. 그냥 나는 정시로 고려대보다 더 높은 학교 지원할 거야. 이런 판단이 가능했는데 지금 2027 7학년도만 하더라도 면접이 없다 보니까 나 수능 잘 봤는데 6월, 9월 뭐 이곳에서 수능 괜찮게 나왔어. 그러면 나 고려대 납치될 수 없잖아 라고 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면접이 부활하게 되면 수능에서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면접이 있고 없고 요 차이에 따라 가지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면접이 있을 때는 일부 학과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60%, 70%인 대를 보이는 학과들이 많았다가 면접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그냥 고려대면 만족해. 수능 최저 맞춰서 고려대 갈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 수능 최저 충족률이 40%, 50%대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면접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등급 컷은 다소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등급 컷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거는 학생부 관리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까지 열심히 준비하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수능 전형으로 교과 우수 전형은 100분 이후로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교과 우수 전형은 재학생만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자, 서울대, 고려대 수능 최저 없고요. 연세대는 수능 최저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서류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 교과 전형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수능 최저가 종합 전형에 모두 적용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세대학교는 과학 탐구 인재를 과학 탐구 인재는 아니죠. 정확하게는 탐구 인재를 신설을 했고요. 고려대학교에서는 계열 적합형에서는 면접을 폐지했다. 그리고 서류 100으로 선발한다. 이런 부분들 꼭 좀 기억을 하셔서 입시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